안녕하세요. 포커슈입니다. 포커슈는 앞으로도 주목받는 이슈들에 대해 조사하여 쉽게 구독자님들께 전달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몇 개월간 설계부터 생산까지 우리 손으로 만든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이 언론에 대서특필되었습니다. 대한민국 K2 흑표 전차야 호방불안 이름에 걸맞게 유명한 것은 전 국민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만 매번 미국에 의존하던 전투기 전력을 국산화한다는 것에 나로 때와 마찬가지로 많은 국민들이 감동하고 응원을 보내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며 자주국방, 강한 국방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국민뿐 아니라 전 세계가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대한민국은 수십 년 전부터 벌써부터 준비를 시작해왔던 것이죠. KF-21은 공군의 투포, F5 전투기 대체화 기반 전력 확보를 위해 개발되기 시작하였고 이를 통해 전투기 전력 공백의 최소화, 미래 전장 운영 개념에 적합한 성능을 보유한 전투기 확보를 하고자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업에는 한국항공우주산업과 국방과학연구소의 주도로 200개 이상 국내 업체들과 다수의 정부 출연연구소, 대학교들이 참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의 PTD, 유럽의 유로파이터, 미국의 로키드 마틴 등 굴지의 외국 연구소와 업체들도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KF-21이 국민들과 처음 만난 것은 엔진런 테스트 때부터일 것입니다. 엔진 굉음과 함께 진행된 엔진런 테스트가 뉴스에 나오는 날 모든 국민이 함성을 질렀습니다. 경납고 안에서 이뤄진 엔진 가동 시험에서 추진력이 제대로 나오는지, 가동 중 동력 전달, 조종 등 모든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성공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엔진 시험은 무사히 마쳤지만 과연 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보란듯이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은 지난 7월 19일 최초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세계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으로 기록되는 역사적인 순간을 모든 국민에게 선사했습니다. KF-21 최초 조종사인 안준현 소령은 내세 그날에도 처음엔 마음속 부담이 컸지만 막상 이륙 후 상공에 떠오른 뒤부터는 편안하고 순조롭게 비행했다고 소감을 밝힌 만큼 KF-21의 기술력은 대단했습니다. 뉴스에서 많이 다루어지지는 않았지만 8월에는 랜딩 기어를 활용하여 활주로를 질주하는 지상 고속 활주 테스트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드디어 착륙 장치인 랜딩 기어를 접고 비행에 도전하여 당당히 성공했습니다. 한국형 전투기 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이러한 KF-21은 하루아침에 완성된 게 아닙니다. 2002년 합동참모회의에서 소요 결정을 하고 2010년 사업 추진 기본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이후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인도네시아와 공동개발 합의를 하고 사업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기나긴 여정 끝에 지금의 KF-21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KF-21에는 많은 최첨단 장비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특히 전투기의 눈이라 불리는 레이더가 압도적으로 우수합니다. 레이더는 전투의 승패를 좌우할 만큼 현대 전쟁에서는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KF-21에는 국산 A사 레이더가 달려 있습니다. 안테나에 약 1000개의 소형 수심 장치를 장착해 여러 표적을 동시에 탐지하고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중은 물론 지상, 해상 등 광범위한 영역을 대상으로 실시간 감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공대공 위협 표적을 식별해 있어 높은 탐지 성능을 자랑합니다. 한때 해외의 기술 이전 없이 A사 레이더를 국내에서 개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당당히 국내 기술로 성공하였습니다. 특히 레이더 업계의 선두주자인 이스라엘에서도 국산 A사 레이더의 극찬을 보낸 건 이미 많은 기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A사 레이더 말고도 아르스트 적외선 탐지 추적 시스템이 국내 기술로 개발, 업그레이드 되어 탑재되어 있습니다. 적외선 탐지 추적 시스템은 조종사의 시야 밖에 있는 적군의 전투기 엔진에서 나오는 열을 추적해 적의 위치를 파악하고 또한 적이 쏜 미사일도 빠르게 포착할 수 있게 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전투기의 성능에서 무장을 다루지 않을 수 없죠. KF-21은 현존 세계 최강의 공대공 미사일인 미티어 미사일이 장착됩니다. 미티어는 사거리 200km, 음속 4.5의 속도로 적에게 날아가는 현존 세계 최고 성능으로 꼽히는 공대공 미사일입니다.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개발하진 않았지만 아시아 최초로 KF-21이 미티어 미사일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 때문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는 미티어와 KF-21의 체계 통합을 순조롭게 마무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티어뿐만 아니라 독일과 스웨덴이 공동 개발한 사거리 500km 이상인 초정밀 미사일인 타우러스 개량형도 공동 개발하여 장착하는 방법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미티어와 타우러스로 무장하면 경쟁 상태인 유럽 전투기에 뒤지지 않는 엄청난 무장을 확보하게 됩니다. 앞으로 KF-21은 수출을 통해 많은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됩니다. 최고의 전투기를 구매하면 좋지만 각국의 상황에 따라 그렇지 못한 상황도 존재하니까요.
정치적인 문제로 눈치를 보느라 미국과 중국의 스텔스기를 살 수 없는 동남아, 동유럽 국가들이 존재하며 또한 5세대 전투기 운영 유지의 비용 문제로 5세대 전투기를 운용하지 못하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물론 순조롭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국가들에 수출하여 많은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것입니다. 실제로 유럽의 4세대 전투기인 라팔, 타이푼, 유로파이터가 작년에 200대 이상이 팔린 만큼 앞으로도 수요는 확실하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우리 KF-21과 유럽산 전투기와 경쟁은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비교 요인은 어떤 전투기에 있을까요? 단순 수치를 보면 유럽산 전투기들이 최대 속도 마하 1.0과 무장 탑재 9톤의 스펙을 가지고 있고 KF-21은 최대 속도 마하 1.8이고 무장 탑재 7.7톤이기 때문에 유럽산 전투기가 더 나아 보이지만 KF-21은 레이더의 부분 스텔스가 적용되어 있고 앞으로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게 매력이 충분합니다. 앞서 말한 A사 레이더가 최신형이고 최첨단 전자장비의 도입 그립도 최강 무장을 갖춘 장점도 있습니다. 4세대 전투기에는 이런 A사 레이더가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 게임하다 보면 파워 없이의 전투기 옆에 보조 미사일이 나오게 되는 경험 다들 해보셨죠? 이와 유사하게 KF-21의 무인 스텔스 전투기인 가오리-X도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것이 현실화된다면 KF-21의 매력과 파급력이 더 올라갈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현재 가오리-X는 70% 정도 기술 개발이 완료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개발의 숨은 공신으로 여러 장비들도 있습니다. 국내 연구진들의 노력의 결과물이죠. 첫째로 아이언버드는 2016년부터 5년에 걸쳐 개발한 모의시험 장비로 KF-21 지상시험에 필요한 모든 상황을 모사하여 이상현상에 따른 고장탐구로 개조나 성능 개량에 활용됩니다. 두 번째 장비는 HQS 시뮬레이터입니다. 항공기 비행 제어 법칙을 시뮬레이터로 구현해 비행 특성을 파악하는 장비로 KF-21을 위해 4대의 HQS를 개발하여 비행 제어 및 유압계통, 전기계통 통합 환경을 구현하여 설계 검증에 활용하였다고 합니다. 이런 엄청난 장비와 실물 전투기까지 KF-21의 성공은 수많은 개발 엔지니어, 생산 인력, 정부, 학계, 한화에어스페이스, 하나시스템, LIG 넥스원과 같은 기업 등의 피와 땀의 결과일 것입니다. 기술 선진국이지만 또한 과학자들의 처우에 대해 많은 문제가 지적된 게 안타까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개발진들의 노고를 잊지 말고 계속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가와 국민들의 지원과 응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앞으로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하여 KF-21 개발이 잘 마무리되어 미래 전장을 지배하는 영공수호의 주역으로 활약하고 해외에도 수출되어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고 이웃 동맹국의 안녕에도 기원하길 기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최고로 멋진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포커쇼는 앞으로 더 좋은 정보를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